안녕 친구들. 오늘 물리 내용하고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 파동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의 간섭에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강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상쇄 간섭이 있겠죠. 자, 그런데 보강 간섭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또는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되고요. 상쇄 간섭은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을 바탕으로 왼쪽 그림에서 보강 간섭 지역과 상쇄 간섭 지역을 찾을 건데, 먼저 여기는 다 찾아져 있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 지역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를 보시면요, S1이나 S2라는 파원에서부터 여기 Q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P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있지만 보강간섭이라고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보강간섭입니다. 보시면은 점선과 점선이 만나거나 아니면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으면, 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역,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으로 이쪽에도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옆으로 가면 이 지역도 지금 이렇게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세 군데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Q라는 지역을 선생님이 S1이나 S2로부터 경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S1에서부터, 파원 S1에서부터 Q까지 가는데 경로는 요만큼의 거리가 되고요. 파원 S2로부터 Q까지 가는데 경로는 또 요만큼이 돼요. 그러면 왼쪽 경로하고 오른쪽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이 Q 지점에서는요, 지금 경로차가 0이 나와요. 됐죠? 그런데 이 Q 지점 말고 위아래로 있는 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요 직선상, 까만색 직선상의 이 위치는요, 모두 다 경로차가 0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정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요 지역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선에서 다음번 실선까지 이렇게 한 파장이에요. 그러면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부터 그 다음번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한 파장만큼의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경로차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요, 지우고 그려볼게요. 다음번 보강간섭이 여기잖아요. 첫 번째 보강간섭이 여기고, 그러면 여기 S1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그리고 S2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확인을 해보면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S2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이에요. 그러면 경로차가 한 파장이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중심에서부터도 한 파장인 거죠. 결국은 경로차가 한 파장 차이 날 때 또 보강간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또 재보면은요, 세 번째 지점은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이 지점에서부터 한 파장, 두 파장 거리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파장의 경로차라고 쓸 수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S1에서부터 긋고요, S2에서부터 그으면은 여기는 한 파장만큼이고 여기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에요. 그럼 경로차는 2람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경로차가 한 파장인 지점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2람다인 곳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3람다인 곳에서 4람다인 곳에서 이렇게 보강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이 경로차가 나올 수 있는 일반식을 좀 적게 되면요,
일반식은요, 경로차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입니다.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m에다가는요, 자연수를 넣으면 되거든요. 0부터 1, 2, 3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0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m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경로차란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경로차가 0인 곳이 되고요. m equal 1을 집어넣으면 그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을 때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m equal 0, 1, 2, 3 이렇게 쓴 거는 0이 첫 번째 보강 간섭, 1이 두 번째 보강 간섭, 2가 세 번째 보강 간섭, 3이 네 번째 보강 간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m equal 1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람다만큼 나오겠죠. m equal 2 집어넣으면 2람다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3람다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석한 거랑 똑같은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세 간섭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첫 번째 지역을 찾고 싶으면은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첫 번째 지역은 여기 R 지역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선과 점선이 만났으니까 상세 간섭인데 S1에서부터 R까지 긋고 S2부터 R까지 그으면은 지금 요 R까지 해당하는 부분은요, 한 파장, 두 파장하고 반이에요. 그럼 2.5 람다죠. 그 다음에 S2에서 P까지는 한 파장, 두 파장이에요. 그럼 이건 두 파장이죠? 그럼 경로차는 0.5 파장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Q가 아닌 P 지점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로차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예요. 아까는 보강 간섭이었고 이번엔 상세 간섭이니까, 자, 상세 간섭일 때 경로차 했더니 얼마 나와요? 0.5니까 2분의 람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찾으면요, 두 번째 상세 간섭은 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디에 두 번째냐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죠? 왜냐하면 실선과 점선이 만났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 실선과 점선이 만난 그 상태에서부터 요 지역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지역은 S1에서부터 요렇게, S2에서부터 요렇게 그으면 여기는 한 파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한 파장, 두 파장하고 반이 나와요. 그러면 2.5 파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1.5 파장이에요. 그럼 1.5 파장은 2분의 3 람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찾으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경로차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은요, 경로차가 파원으로부터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2분의 7 람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반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의 경로차는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m은 뭐라 그랬어요?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m이 0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확인을 하면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람다 나오죠. m equal 1은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3 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적을게요. 우리가 파동의 간섭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일어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상세 간섭이 일어날 때 일반식 자체,
경로차의 일반식은 보강간섭은 반파장의 짝수배, 상세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고요. 이 일반식을 외운 상태에서 m = 0부터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m = 0부터 집어넣으면 되는데 m = 0의 뜻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 얘는 첫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곳. m = 1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보강간섭. m = 1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상세간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예제 3번 문제를 보면서 실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예를 따져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원 S1하고 S2가 있는데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15cm래요. 그리고 파장이 4cm라고 알려줬습니다. 람다가 4c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결파가 같은 위상으로 이제 S1, S2에서 발생을 하면 아까 이 위의 그림처럼 이런 동심원들이 그려지겠죠.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려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S1과 S2의 딱 절반,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은요. 쭉 선을 그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S1에서부터의 지역과 S2에서부터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가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는 거냐 하면요. 보세요. 상세간섭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경로차는 반파장의 홀수배였습니다. 자, 그러면 m = 0을 집어넣으면 자, 첫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 이 S1하고 S2 중에서 첫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경로차는요. 0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람다예요. 근데 람다가 4cm라고 했으니까 얼마냐 하면 2cm가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S1에서부터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넘어서 어느 지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S2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요 거리를 뺀 경로차가 2cm라는 거예요. 말때 이해되겠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세간섭은요. 당연히 m =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은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람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람다가 4cm라고 했으니까 6cm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은요. 여기 S1에서부터 절반을 넘어가야겠죠. 일단은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S2에서부터도 넘어갔는데 그 경로차, 다시 말하면 그 거리의 차가 6cm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m = 2인 지역이죠. 그럼 m = 2인 지역을 넣으면 2분의 5람다가 되고요. 그러면 10cm 지점입니다. 경로차가 10cm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하면은요. S1에서부터 쭉 가야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어쨌든 절반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S2에서부터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그 경로차를 뺐을 때 10cm의 값이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 = 3을 집어넣으면 네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네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은 2분의 7람다예요. 그럼 2분의 7람다를 집어넣으면 14c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얘기하면 S1으로부터 얼만큼까지의 거리, 그죠? 그 다음에 S2로부터 얼만큼까지의 거리를 했을 때 그 거리에 해당하는 차가, 경로차가 14cm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m = 4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섯 번째 해당하는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거기가 2분의 9람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8cm가 나오는데 경로차가 18cm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S1에서부터 S2까지가 15cm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첫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쨌든 이 절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경로차가 2cm, 6cm, 10cm, 14cm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은 딱 중앙에서부터 오른쪽에 S2까지 네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하고는 데칼코마니 관계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네 군데면 거꾸로 생각하면 왼쪽에도 네 군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총 8군데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S1에서부터 S2까지의 지역입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뭐 많이 큰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일반식에서 이 M의 숫자를 해석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연습을 좀 몇 번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강 간섭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M 이퀄 0, 두 번째는 M 이퀄 1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강 간섭하고 상세 간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은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해설지를 보거나 인강을 들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